과거와 현대의 시간선이 뒤엉키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곳.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황해도의 외딴 골짜기까지 모든 그림자 뒤에 정체 모를 것이 숨어 있는 곳. 괴물과 영혼, 귀신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략과 전쟁, 기근과 질병 등 수많은 두려움과 슬픔, 비극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인류 문명의 역사와 깊이 얽혀있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시대에 따라 도깨비와 괴물, 외계 생명체 등으로 불려온 이 존재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일까요? 오늘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괴담부터 온갖 동화와 드라마, 영화로 알려진 귀신까지 오싹한 괴담 속 주인공들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괴담의 존재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1656년 의주, 용천 일대에서 목격된 강길은 크기는 사람의 키의 두세 배가 넘고 모습은 말꼬리처럼 길게 흩날리는 형태를 가진 것으로 비바람을 타고 날듯이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것이나 앞을 가로막는 것을 톱으로 썰어 부수듯 치고 이동하는데 숲에선 나무와 풀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마을에 나타나면 집과 사람을 모두 치고 날려 이것이 지나간 자리엔 황무지만 남아 화룡이란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임평대군의 1656년 사행을 기록한 연도기행에 실려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2024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허리케인이죠. 예상컨대 무려 360년 전 임평대군은 거대한 폭풍우 기둥이 마을을 휩쓸며 집과 사람을 집어삼키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미지의 괴물로 인식해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톱니 이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이란 의미를 가진 거치봉발이란 괴물로 크기는 보통 사람 정도인데 이빨이 톱니같이 날카로우면서 뾰족하고 눈은 큼지막하고 흉악하며 지저분한 머리칼이 길게 흐트러져 휘날린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른손은 언제나 불에 타고 있어 거대한 불길을 뿜는데 위협을 하거나 공격이 필요할 땐 오른손을 휘두르며 불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나타나 사람을 괴롭히는 괴물은 아니었고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있거나 나라에 흉흉한 기운이 돌 때 산에서 도시가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의로운 괴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속세를 등진 자연인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비록 징그러운 생김새와 불을 뿜는 오른손의 비밀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거치봉발은 1583년 함경북도와 인접한 양강도 갑산에서 목격된 이후 1736년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다 합니다. 다음은 황해도 서부지방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모습은 가는 실 같은 것을 휘날리며 바람에 따라 허공을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공리비사에 관한 것입니다. 공리비사는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이나 동물의 눈에 파고들어 눈을 상하게 하고 시력까지 잃게 했다 하는데요. 이 사실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모의 시문집인 아정유고 중 계사년 봄 유랑기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해질녘 저녁바람이 불 때 혹 바람에 떠다니는 가느다란 무언가를 만나신다면 절대 만지거나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겠습니다. 공리비사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함경남도 영흥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비산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비산란은 1129년 그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사람으로 하여금 크고 작은 알을 낳게 하는데 알의 크기가 큰 것은 손가락 하나 정도이고 작은 것은 그 절반 정도이며 사람의 배가 크게 부풀 정도로 여러 개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부피만 수십 리터에 달할 정도였고 이렇게 낳은 알에선 수십 수백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이것들의 모양은 뱀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난 직후 이것은 자신을 낳아준 사람의 주위에 머물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합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괴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과 형태를 잘 생각해보면 관비산란은 아무래도 기생충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구충제가 없던 시절 기생충은 다양한 경로로 사람의 장기에 정착해 기생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50cm에 달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했을 겁니다. 1129년이라면 이렇게 큰 기생충이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러한 괴담을 만들었고 또 전해져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기생충은 1년에 한 번 한 알의 약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번 배워도 여러 번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의 선알산속으로 평안북도 곽산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선알선석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기이한 존재는 검은 고줄 같은 끈 모양의 줄로 사람의 배를 묶고 꽉 조여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아무리 칼로 끊어내려 해도 줄은 저절로 다시 연결되며 사람의 목소리와 말로 사악한 주술을 내뿜는 악귀로 전해집니다. 선알선속의 이야기가 기록된 월정집의 말록을 보면 이때 정알림이 나타나 조그만 종이 두 장을 잘라 그 위에 부적을 그리고 하나는 대나무통 바닥에 깔고 하나는 통 위에 얹어 공중으로 날려보내니 울부짖던 사람의 목소리가 은은히 대나무통 안으로 들어가 결국 사라지고 배가 조여 묶인 채 죽어가던 사람이 깨어났다. 이후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고 가짜관을 만들어 그의 이름을 쓰게 한 뒤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이후 살긴 살았어도 마치 넋을 잃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시름시름 앓다 결국 3년 만에 죽고 말았다 라는 기분 나쁘고 찜찜한 이야기가 담겨있죠. 선알선속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위 눌림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온몸이 줄로 묶인 것처럼 괴로우며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모습을 곁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오늘따라 왠지 잠에 드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아주 유명한 괴담 중 하나입니다. 기이한 새 남자란 뜻의 기남삼이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목격된 것으로 황태란 이름의 어머니와 강가시란 이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죠. 태어난 지 1년 만에 갓난아기의 모습에서 성인으로 자란 이 삼형제는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치 축지법을 쓰듯 한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사람과 비슷하지만 분명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라 사람이 되담한 듯한 기이한 느낌을 줬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한 셋의 모습은 매우 엄숙하고 진지해서 어지간한 사람은 기세에 눌려 무서워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란 말이 돌며 마을 사람들이 신령같이 떠받들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묘전에도 남아 있는데요. 기이한 아들 3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중 장남은 수염이 한자쯤이고 큰 눈과 쟁반 같은 얼굴에 앉은 체구가 장대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서 UFO의 모습을 묘사한 기록이 여럿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 같지 않았던 이 세 아들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금의 남태령과 사당 구간을 지하철로 지나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들어봤을 법한 괴담인데요. 유독 인파가 몰리는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사당역에서 별 생각 없이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선 안 된다, 쳐다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목덜미가 서늘해지던 그 순간 빠르게 옆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발 사이로 푸르스름한 핏줄이 비치는 창백한 맨발이 바닥을 듣지 않고 공중을 스르륵 미끄러져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나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잠시 후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더니 출발도 하지 않은 지하철역에서 이번 역은 사당역입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유독 사당역 구간에 괴담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남태령은 원래 여우고개라 불렸다고 하는데요. 여우고개에 대한 설화는 조선시대 중기 문신 유몽인이 지은 어우야담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과천에 게으른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빈둥대며 놀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해 이 여우고개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마침 한 노인이 소 모양의 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소년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물으니 노인은 일하기 싫은 사람이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대답했다 하죠. 이 소년은 얼씨구나 하며 노인에게 내가 한번 써봐도 되겠냐 말하고 탈을 썼고 그러자 탈이 얼굴에 척하고 달라붙었다 합니다. 당황한 소년은 탈을 떼어내려 했지만 벗겨지질 않았고 아무리 비명을 지르며 소리쳐봐도 구슬픈 소소리만 나며 곧 몸도 뒤틀리기 시작해 완전히 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소를 끌고 장애가 팔며 이 소는 물을 먹게 되면 죽게 되니 조심하라 말하곤 사라졌고 소가 된 소년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죽어라 일을 하며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소가 된 소년 앞에 물을 떨어뜨렸고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노인의 말을 떠올린 소년은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라고 생각하며 죽을 생각으로 물을 베어 먹습니다. 그러자 소의 탈과 가죽이 몸에서 벗겨지며 다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소년이 다시 그 고개를 찾아가 보니 저 멀리서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외에도 구미호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여우에 대한 괴담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안 일부 전등이 소등되며 냉난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는 어쩌면 지금도 남태령 어딘가에서 여우의 모습에 깃들어 사는 정령의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무엇이 진실인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안내를 들으신다면 절대 어두운 지하철 창문은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방식 변경으로 객실안 일부 전등이 소동되며 냉담